여러분, 차를 한 대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진 성능도 막 압도적이고 가격도 내 예산에 딱 맞고 심지어 내일 당장 집 앞으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오, 그럼 뭐 당연히 바로 계약서에 사인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 가성비랑 효율성이라는 건 뭐랄까 절대적인 승리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거래는 사실 그 스펙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요약이 되거든요. 누가 더 싸고 빠르고 좋은 걸 내놓느냐 그 싸움이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이 10조 원이 걸린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완전 산산조각 났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10조 원짜리 사업에서요? 와, 그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K방산이 호주의 10조 원 규모 차계 호위함 사업, 그 일명 세아 3000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일본과 독일에 밀려서 진짜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거든요. 와,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참 여러모로 뼈아픈 소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 방대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뉴스 기사들부터 호주 해군의 35년치 잠수함 도입 잔혹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대본, 그리고 향후 방산 시장 전망 분석 리포트까지 싹 다 준비했는데요. 네네, 자료가 엄청나네요.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아니 성능도 우리가 앞서, 가격도 앞서, 납기일도 우리가 최고인데 대체 왜 졌을까? 그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한 패배 원인 분석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기 시장에서 스펙이 아니라 그 동맹이 지배하게 된 진짜 룰, 그 차가운 현실을 여러분께 완전히 파헤쳐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성능이 앞섰다는 전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능이 앞선 게 아니었나요? 무기 시장에서 말하는 성능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일반 소비재랑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한국은 보통 무기를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냐, 즉 화력이나 톤수, 이걸 성능의 기준으로 봤어요. 아, 배수량이 크고 미사일 많이 들어가면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 해군이 절박하게 원했던 성능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덜 필요한 기술이었어요. 아, 사람이 덜 필요한 거요? 이거 비유하자면 자율주행 기능이 완벽한 널찍한 패밀리카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 차 제로백 3초야. 심지어 엄청 싸. 이러면서 수동기어 스포츠카를 들이민 격이네요. 와,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그걸 국방의 현실로 가져와 볼게요. 지금 호주가 엄청나게 심각한 저출산이랑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인구가 부족하니까 해군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고 싶어도 태울 해군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제안했던 대구급이나 충남급 호위함. 진짜 훌륭한 배거든요. 근데 이걸 굴리려면 120명에서 140명 정도의 승조원이 필요해요. 100명이 훌쩍 넘어가네요. 그럼 일본은 달랐나요? 네, 최종 낙점된 게 일본 미쓰비시의 개량형 모가미급인데 여기는 극단적인 자동화 기술을 싹 다 집어넣어서 단 90명만 있으면 배가 굴러갑니다. 와, 90명이요? 한 척당 한 30명에서 50명 차이가 나는 건데 호위함 11척 사업이니까 다 합치면 무려 500명 가까이 인력 차이가 발생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호주 해군 입장에서는 뭐 미사일 몇 발 더 싣고 덜 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이 배를 바다로 내보낼 수 있냐 없냐 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까 미사일보다 사람이 적게 타는 게 호주한테는 진짜 최고의 스펙이었군요. 게다가 작전 환경의 차이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주 임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연안 방어잖아요. 그렇죠. 멀리 나갈 일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호위함의 항속거리도 한 4,500해리 수준이었어요. 반면에 호주는 그 드넓은 남태평양부터 인도양 전체를 다 커버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거든요. 아, 4,500캐리로는 특도 없었겠네요. 네, 일본 모가미급의 항속거리가 무려 8,000해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의 스펙을 두고 싸운 게 아니라 구매국이 처한 그 인구학적 절망감 그리고 지정학적 고민을 누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느냐 여기서 우리가 밀린 거죠. 아, 방향성이 달랐다는 거네요. 이거는 뼈아프지만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파고들수록 진짜 얼굴이 화끈거렸던 대목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알 것 같네요. 그 국내 업체들 간에 네, 바로 그 한국 방산업계 내부의 촌극이요. 아니, 일본은 정부가 딱 전면에 나서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필두로 완벽하게 원팀을 꾸렸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참 아쉬운 부분이죠. 반면에 한국은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각자 따로 입찰 제안서를 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두 회사가 국내에서 이지스 구축함 사업 두고 막 군사 기밀 유출 논란으로 서로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이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불렀는데 한 나라에서 온 두 팀이 내 앞마당에서 서로 멱살 잡고 고소장 날리고 있는 거예요. 하하, 진짜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실제로 호주 관계자들이 대체 왜 한국만 두 업체가 들어와서 이러냐, 이렇게 대놓고 의문을 표했을 정도니까요. 이미 거기서 국가적인 신뢰 기반이 완전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함 프로젝트라는 게 뭐 1, 2년 쓰고 버리는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거든요. 최소 30년 이상 그 배의 유지, 보수, 부품 공급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초장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30년이요? 와. 한 나라의 안보 운명을 30년 동안 맡겨야 되는데 물건 파는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 당연히 계약을 주저할 수밖에 없죠. 국가 차원의 확실한 보증을 못 보여준 건 진짜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호주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굴고 기술 통합이나 동맹 같은 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호주의 과거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호주 해군한테는 거의 국가적 트라우마 수준의 비극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려 35년에 걸친 호주의 잠수함 도입 잔혹사가 바로 그 배경이죠.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아셔야 왜 호주가 가성비 대신 굳이 신뢰와 동맹을 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호주가 스웨덴의 코쿰스라는 회사랑 손잡고 그 콜린스급 잠수함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역사에 남을 대환장 파티였죠. 진짜 최악의 콜라보였죠. 스웨덴은 깊은 바다로 나가는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아예 없는 나라였고요. 네네. 이걸 호주 현지에서 짓기로 한 호주 공기업은 잠수함을 만들어 본 경험 자체가 제로였습니다. 와, 안 만들어 본 나라랑 처음 만들어 보는 회사가 만났네요? 네, 무지한 두 주체가 결합하니까 참혹한 결과가 나온 거죠. 잠수함은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소음을 억제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프로펠러 설계랑 동체 설계가 아예 엇박자를 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제일 기가 막힌 게 호주 현지에서 용접을 너무 미숙하게 해가지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배관이 펑펑 터져나갔다면서요. 네, 근데 진짜 가장 치명적인 건 소음이었어요.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인데 이 콜린스급은 바닷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굉음을 낸 거예요. 굉음이요? 오죽하면 동맹국인 미 해군조차 그 콜린스급을 보고 바닷속의 록콘서트장이라고 조롱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잠수함이 록콘서트장이면 나 여기 지나갑니다 하고 적군한테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결함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악몽이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랑 진행했던 어택급 잠수함 사업은 한술 더 떠서 거대한 외교 스캔들로 번졌죠. 네, 콜린스급 실패로 뼈저린 교훈을 얻은 호주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걸 가져오겠다며 프랑스의 최신형 원자력 잠수함 설계를 딱 선택합니다. 오, 원자력 잠수함이요? 좋네요. 근데 문제가 호주에는 원자력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이 원자력 잠수함을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 개조해서 만들어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네. 아니 원자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다가 디젤 엔진을 우겨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 무게중심부터 소음 설계까지 전부 다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참사가 발생하죠. 기술적 난이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당초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예상했던 사업비가 40조 원이요? 네, 그게 무려 890억 달러로 폭등해버립니다. 와, 890억 달러면 2배가 넘게 뛴 거잖아요. 진짜 미쳤네요. 거기다 프랑스가 처음에는 호주 현지에서 부품 90%를 조달해서 일자리 엄청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은슬쩍 그 비율을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아, 비용은 2배로 뛰고 현지 일자리는 날아가고 납기일은 뭐 기어거치 밀리고. 결국 호주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2021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버립니다.
그것도 공식 발표 불과 몇 시간 전에요. 진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엎어버린 거네요. 그리고 나서 호주가 곧바로 미국, 영국이랑 오커스, AUKUS라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미국과 영국의 1급 기밀인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직접 전수받기로 한 겁니다. 아, 이 과정을 쭉 듣고 보니까 호주의 국방 철학이 완전히 바뀔만 하네요. 네, 막대한 혈세 낭비, 시간 지연, 거기다 우방국이랑 외교적 단절까지 이런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호주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물건의 스펙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까지 책임질 혈맹이 아니면 안 산다 이거군요. 네, 유사시에 미군의 기존 작전 시스템이랑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거나 끝까지 부푼 대줄 확실한 백이 없으면 언제든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결과죠. 자,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K방산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진영의 무구고 아닙니까? 네, 그 별명이 붙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전차랑 자주포 20조 원어치를 진짜 단숨에 찍어내서 납기일 탈같이 맞춰 보냈잖아요. 엄청난 성과였죠. 그 저력이 있는데 아무리 동맹이 중요해도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랑 가성비에서 이렇게 일본한테 한순간에 밀린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폴란드에서의 빛나는 성과는 분명 한국 방산의 대단한 저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상황이랑 호주 상황은 완전히 결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폴란드는 당장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터진,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내일, 당장 탈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급하니까 당장 배송되는 게 최고다. 그렇죠. 하지만 호주는 당장 내일 싸울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남태평양의 지정학적 지형 자체를 설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거고요. 아, 그러니까 방산 시장의 룰 자체가 단순히 무기라는 상품을 파는 것에서 안보라는 생존 파트너십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진화해버렸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룰의 변화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게 바로 새롭게 각성한 일본입니다. 맞아요. 전후평화헌법 때문에 거의 80년 동안 무기 수출 묶여있던 일본이 어떻게 여기 뛰어들었나 보니까 2014년에 아베 정권 때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이거 개정하면서 봉인을 풀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팽창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2026년 방위비를 무려 84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렇게 봉인품 일본이 호주한테 던진 제안이 그냥 배 몇 척 팔겠다는 카틀로그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호주 유력 정치인 선거구 근처에 아예 방산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파격적인 딜을 던졌던데. 네, 일자리 창출이랑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아주 매력적인 정치적 혜택까지 패키지로 싹 묶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진짜 무기가 따로 있었죠. 바로 쿼드. 맞습니다. 미일호인 4개국 안보대화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우산이죠. 호주가 일본 구맘을 선택했다는 건 그냥 성능 좋은 배를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안보 블록, 그 핵심 퍼즐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했습니다. 와,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호주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막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고장나면 부품만 덜렁 보내주는 상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함을 이끌고 와서 나랑 같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물건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훌륭한 상인이었는데 일본은 안보를 같이 책임질 운명 공동체로 접근한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미래의 방산 비즈니스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우수성 하나만 가지고 승부할 수 없습니다. 구매국이랑 정치, 경제, 지정학적 이익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파트너로 진화하지 못하면 이런 패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듣다 보니까 좀 막막해지네요. 그럼 K방산의 호황은 여기서 끝인 건가요? 막강한 자본에 동맹까지 낀 일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방산 비즈니스 세계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K방산의 소름 돋는 역공, 그리고 운명을 갈 새로운 격전지입니다. 아, 맞아. 역공. 제가 수집된 자료 중에 진짜 흥미로운 뉴스 하나 봤거든요. 아까 일본이 호주에서 수주한 호위함 11척 중에 8척은 호주 현지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를 짓기로 한 호주 현지 거점 조선소가 오스탈이라는 곳인데 아니 놀랍게도 한국의 한화가 지금 이 오스탈 인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하하,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다이내믹스죠.
국가 대 국가의 정면 승부에서는 우리가 살짝 밀렸을지 몰라도 자본과 인수합병이라는 우회로를 뚫고 적진 심장부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와, 만약에 인수가 진짜 성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막 자랑하는 가장 첨단화된 군함의 설계도부터 건조 과정 전체가 결과적으로 한국 자본 통제하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진짜 통쾌한 반전이네요. 앞문으로 쫓겨났더니 어느새 뒷문으로 들어가서 안방 차지하고 앉아버린 느낌인데요?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하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재밌네요. 근데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호주에서의 에필로그일 뿐이고 진짜 굵직한 메인판은 지금 북미 대륙에 깔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 맞죠? 네, 캐나다의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일명 CSPS입니다. 이거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에요. 무려 60조 원을 투입해서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와, 60조 원이요. 체코 원전 수주액의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거면 10조 원짜리 호주 사업에서 진 거 단숨에 만회하고도 남겠네요. 엄청난 기회죠? 근데 캐나다가 내관 조건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북극해 얼음 밑을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게 무조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고 2035년까지 첫 배를 내놔라. 이렇게 타임라인을 딱 박아놨어요. 여기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리튬이온 배터리일까요? 글쎄요. 스마트폰을 들어가는 그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기존 재래식 잠수함들은 다 무거운 납축전지를 썼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물 위로 파이프를 살짝 내밀어서 디젤 엔진을 붕붕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야 했어요. 아, 그 숨 쉬는 거요? 네, 이른바 스노클링 과정인데 이때 적의 레이더나 소나에 발각될 확률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잠수함에 물 위로 코를 내미는 순간 사실 그건 더 이상 잠수함이 아닌 거잖아요. 다 들키니까. 정확합니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꽉 채워 넣으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요. 충전 속도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한 번 충전으로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기존 대비 몇 배로 확 늘어납니다. 아하. 물론 원자력 잠수함의 치명적 매력인 무제한 잠항까지는 안 되지만 외교적이나 정치적 부담 없이 원잠의 버금가는 은밀성을 챙길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대안인 셈이죠. 오, 성능 확실하네요.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아까 호주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제가 알기로 일본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한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단 말이죠. 네, 기술력 좋죠. 그럼 이 60조 원짜리 캐나다 사업도 혹시 일본이 또 싹쓸이 해가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반전됩니다. 지금 일본의 구조적인 딜레마가 자기들 발목을 꽉 잡고 있거든요. 딜레마요? 일본 내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딱 두 곳뿐이에요. 미쓰비시랑 가와사키 중공업.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중국 견제하겠다면서 자국 해상 자위대용 잠수함 9척을 새로 막 건조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자기 나라 앞바다 지킬 잠수함 찍어내기도 지금 라인이 벅찬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캐나다는 당장 2035년까지 무조건 배를 달라고 재촉하는데 일본은 생산 라인이 완전 꽉 차 있으니까 그 납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일본 업체들은 캐나다 정부가 보낸 정보 요청서 답변조차 좀 주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생산 라인이 꽉 찼다니 우리에게는 천재일호의 기회네요.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도산한 창호급 배치, 이걸 실전 배치까지 하면서 기술력을 완벽하게 입증해놨습니다. 이미 굴러가고 있군요. 무엇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배를 딱딱 완벽하게 지어내는 그 건조 속도랑 납기 준수 능력,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죠. 진짜 K납기일의 위험이네요. 그럼 결국 핵심은 아주 자명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호주 사업에서 당했던 그 뼈아픈 실책을 이번 캐나다에서는 완벽하게 뒤집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이 60조 원짜리 무대에서는 절대로, 진짜로 절대로 두 회사가 따로 들어가서 앞마당 집안 싸움을 벌이면 안 되겠네요. 호주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답은 명확하죠. 이번엔 정부가 직접 확실하게 보증을 서고 정책 금융으로 자금도 팍팍 지원하고 기술 이전이랑 현지 생산 비율까지 과감하게 보장하는 패키지를 딱 짜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기업은 불필요한 출혈 경쟁 당장 멈추고 각자 장점만 살린 완벽한 원팀으로 입찰에 나서야 하고요. 여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의 포괄적인 안보 협력 비전까지 더해진다면 캐나다 시장은 K방산이 글로벌 메이저로 확 도약하는 진짜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쭉 추적해온 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요. 그냥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끼리 나누는 가십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여러분이 매일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핵심 경제 동력이자 치열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 그 자체거든요. 한 세기 전만 해도 사실 무기라는 건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기를 수출한다는 행위는 그 구매국의 정치적 취약점을 보완해주고 인구 구조의 한계를 우리 기술로 메워주고 종국에는 그 나라랑 우리의 안보 운명을 하나로 묶는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행위가 됐어요. 네. 단순한 스펙의 시대를 넘어서 완벽한 동맹의 시대로 접어든 방산시장, 이 차가운 현실을 우리가 무조건 직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 행위가 단순 상업 거래를 넘어서 서로 진짜 피를 나눌 수 있는 혈맹 수준의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네. 우리가 막 정성 들여 만든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한 그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타국의 분쟁에 군수 지원이나 파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수출액 10조 원, 60조 원,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그 무거운 청구서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